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인연들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55세 이정호 씨입니다. 이정호 씨는 원래 중견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셨는데 회사 사정으로 2년 전에 조기 퇴직을 하게 됐어요. 25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경기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야 했던 거죠. 퇴직금도 그동안 빚 갚느라 거의 다 써버렸고 자녀들도 각자 생계를 꾸려나가기 바빠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55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몇 개월 동안 이력서를 넣어봐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해요. 결국 생계를 위해 동네 24시간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시급 9,000원에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 근무였죠. 25년간 관리직에서 일했던 사람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밤새 일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됐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살 줄이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대요. 특히 예전 회사 동료들과 마주칠까봐 낮에는 집 밖으로 나가기도 꺼려졌다고 해요. 그런 이정호 씨에게 늘 신경 쓰이는 분이 계셨어요. 편의점 근처 공원 벤치에서 항상 마주치게 되는 할아버지였죠.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할아버지는 항상 낡은 양복을 입고 계셨는데 양복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정갈하게 다림질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스치듯 지나쳤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편의점 앞에서 어지러워 하시는 걸 발견했어요. 이정호 씨가 급히 부축해서 의자에 앉혀드리고 물을 떠다 드렸죠.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됐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늘 혼자 계셨어요.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사시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 벤치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치거나 때로는 귀찮아하기도 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말을 걸면 피하거나 짜증스러워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해요. 하지만 이정호 씨는 달랐어요.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할아버지가 계시면 항상 인사를 드렸고 때로는 잠시 앉아서 대화도 나누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하셨다고 해요. 요즘 세상은 왜 이렇게 삭막해졌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게 뭘까요? 행복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이었죠. 처음에는 이정호 씨도 외로운 노인분이 하시는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이정호 씨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힘든 시간이 있어야 좋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어요. 이정호 씨는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걱정이 됐고 할아버지도 이정호 씨가 보이지 않으면 편의점까지 찾아오시곤 했어요. 어느 겨울날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으셔서 이정호 씨가 정말 걱정했다고 해요. 동네를 돌아다니며 할아버지를 찾았는데 다행히 근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계시는 걸 발견했어요. 이정호 씨가 감기약과 죽을 사다 드렸고 그때부터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됐죠. 할아버지는 가끔 이정호 씨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하셨다는 이야기, 가족들과는 연락이 뜸해졌다는 이야기 등등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지 않으셔서 이정호 씨도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고 해요. 다만 할아버지 방에는 오래된 상장들과 사진들이 몇 개 있는 걸 봤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더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이정호 씨 집에 큰일이 생겼어요.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심각한 뇌출혈이었다고 해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수술비가 3천만 원이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정호 씨는 정말 막막했다고 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갑자기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은행에 대출을 알아봤지만 소득이 적어서 거절당했고 친척들도 각자 사정이 있어서 도움을 받기 어려웠어요. 그날도 이정호 씨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계셔서 인사를 드렸는데 할아버지가 이정호 씨의 표정이 안 좋다는 걸 알아차리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입니다.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셔서 이정호 씨는 아내의 상황과 수술비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분께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정호 씨는 할아버지도 어려운 형편인 것 같은데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의 마음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다음 날 이정호 씨가 병원에 갔더니 병원 직원이 수술비가 이미 모두 납부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정호 씨는 깜짝 놀라서 누가 냈느냐고 물어봤는데 김태영 회장님이라는 분이 직접 오셔서 납부하셨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이정호 씨는 김태영 회장이라는 분이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혹시 잘못된 건 아닌지 확인해 봤지만 분명히 이정호 씨 아내의 수술비를 대신 납부한 게 맞았어요. 병원에서 김 회장님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정호 씨는 며칠 동안 김태영 회장이라는 분이 누군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았다고 해요. 혹시나 해서 할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다행이네요. 좋은 분을 만나셨구나. 그분의 마음을 고맙게 받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왠지 모르게 미소를 지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정호 씨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자신을 김태영 회장의 비서라고 소개하면서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정호 씨는 반신반의하면서 그분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고급 호텔이었어요. 호텔 최고층에 있는 스위트룸에서 만나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정호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따라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방문이 열렸을 때 이정호 씨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기 앉아 계신 분이 바로 평소에 공원 벤치에서 만나던 그 할아버지셨거든요. 하지만 낡은 양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고 호텔 스위트룸이라는 공간에서 만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요. 할아버지, 아니 김태영 회장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놀라셨죠? 저는 김태영입니다. 태영건설의 창업주이자 현재는 회장을 맡고 있어요. 이정호 씨는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태영건설이라고 하니까 이정호 씨가 더욱 놀랐어요. 자신이 25년 동안 다닌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던 대형 건설회사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김태영 회장이 건설업계에서는 정말 유명한 인물이라는 거였어요. 김 회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은 이랬어요. 원래 태영건설은 김 회장님이 50년 전에 작은 건설업체로 시작한 회사였어요. 처음에는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였는데 점점 성장해서 지금은 국내 10대 건설회사 중 하나가 된 거였죠. 하지만 김 회장님은 5년 전에 큰 개인적 불행을 겪으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부인을 암으로 잃으셨고 자녀들과는 경영권 문제로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에서 물러나서 명예회장 직함만 갖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김 회장님은 말씀하셨어요. 사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외로웠어요. 사람들은 저를 회장이라고 하면서 거리감을 두고 진정한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가끔 신분을 감추고 일반인으로 지내면서 진짜 인간적인 만남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 회장님은 종종 평범한 옷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려고 노력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거나 귀찮아했는데 이정호 씨만은 달랐다는 거예요. 당신은 제가 회장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웃 할아버지로 대해주셨잖아요. 아픈할 때 돌봐주고 대화 상대도 되어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김 회장님이 이정호 씨 아내의 수술비를 대신 내주신 거였어요. 평소에 이정호 씨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따뜻함에 대한 보답이었던 거죠. 당신이 저에게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친구라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김 회장님의 제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 계획이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는 한계가 있을 텐데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정호 씨가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쉽지 않다고 대답하자 김 회장님이 제안하셨어요. 우리 회사에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이사로 일하는 건 어떨까요? 25년의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후배들에게 안전 교육도 하고 현장 점검도 하는 거죠. 이정호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대기업에서 이사직을 제안받다니요. 게다가 월급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5배가 넘었어요. 김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예요. 요즘 젊은 직원들은 안전의식이 부족해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현장을 잘 아는 베테랑의 경험과 노하우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정호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김 회장님이 대답하셨어요. 자격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난 몇 달 동안 저에게 해주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외롭고 힘들 때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김 회장님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당신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20년 전에 저희 회사에서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할 때 당신이 다니던 회사가 하청업체로 참여했었거든요. 그때 당신의 안전관리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이정호 씨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김 회장님은 그때의 일을 자세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사고 위험이 높은 고층 작업에서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프로젝트를 완성한 건 당신의 철저한 안전관리 덕분이었어요. 그때부터 당신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 회장님이 우연히 이정호 씨를 공원에서 만났을 때 더욱 반가웠던 거예요. 능력 있는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분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우리 회사에도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정호 씨는 정말 꿈만 같다고 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한탄했는데 갑자기 인생이 180도 바뀐 거였거든요. 김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저에게 보여준 진짜 우정에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는 회장과 직원이 아니라 진짜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물론 회사에서는 업무상 예의를 지켜야겠지만 퇴근 후에는 여전히 공원 벤치에서 만나는 할아버지와 아저씨로 지내요. 지금 이정호 씨는 태영건설에서 안전관리이사로 일하고 계세요. 월급도 많이 받게 됐고 아내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젊은 직원들에게 전수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김 회장님과는 좋은 친구로 지내고 계세요. 주말에는 여전히 공원에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가끔 등산도 함께 가신다고 해요. 회사에서는 회장님과 이사님의 관계지만 개인적으로는 진짜 친구 사이가 된 거죠. 이정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외로워 보이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큰 분이셨다니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신분이 밝혀진 후에도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모습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김 회장님도 이정호 씨에게 고마워하신다고 해요. 사업만 하다 보니까 진짜 친구가 없었는데 이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겨서 정말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이런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정호 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로운 할아버지를 무시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드린 마음이 결국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 김 회장님도 정말 멋지신 분인 것 같아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찾기 위해 신분을 감추고 평범한 사람으로 지내셨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무엇보다 두 분이 지금도 진짜 친구로 지내고 계신다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이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지만 서로에게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정호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힘들 때 포기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언제 어떤 인연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이런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세상이 아직도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정말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죠? 이런 사연을 들으면 세상이 아직도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